고집스러운 사람을 만났을 때 부드러움으로 다스려라. 밀어붙일 힘이 있다면 밀어붙여라. 변화시킬 용기가 있다면 변화시키되 이 둘을 분별할 지혜가 있어야 한다. 등산대원 한 명이 칠흑같이 어두운 겨울밤 산 정상에 도전했다. 불행히도 그는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산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다. 다행히 추락의 과정에서 그의 몸에 있던 와이어가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린 상태가 되었다. 깊은 밤이어서 위로 올라갈 수도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었다. 손가락을 펼쳐보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던 탓에 자신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줄을 끊지 않으면 그대로 동사할 운명이었다. 줄을 끊는다면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아,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가 다급히 대답했다. 예,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그 줄을 끊어버리도록 해라. 만일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 등산대원은 나무에 매달린 채 있다면 동사하더라도 당장은 살아있지만 줄을 끊는 순간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거라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는 결국 줄을 끊지 못했다. 이튿날 구조대원들이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는 지면으로부터 불과 2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높이에 동사에 있었다. 그의 두 손은 생명의 동아줄을 꼭 붙든 상태였다. 어디에나 있는 황소고집. 원칙에 갇힌 사람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과 타인, 일과 생활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다. 반드시, 분명히, 꼭 등의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치열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려 한다. 모든 일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고 일의 결과보다는 맞고 틀림에 주목한다. 이 일에 관해 반드시 정확히 얘기해야 해. 원칙이 있어야 해. 규칙에 따라 처리하자. 이 일은 상의한 적이 없잖아. 등과 같은 말은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일을 진행할 때 안심이 되지만 힘든 점도 있다. 모든 일마다 항상 시시비비를 따지기 때문이다. 융통성이 부족하고 대화할 때는 언제나 긴장감을 조성한다. 그들에게 원칙은 생명의 동아줄과 마찬가지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권고를 새겨듣지 않으며 상대의 감정이나 상황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다. 일단 어떤 생각이나 원리에 꽂히면 그 일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필요한 곳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제 막 창업한 곳에서는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므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야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고집이 소통이나 관계에 적용되면 결과는 오히려 악화된다. 자기 의견에 타협과 조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겐 하나의 생각이나 원칙이 또 다른 생명의 동아줄과도 같다.
죽어도 말하지 않는 사람들. 뭘 물어보면 다 괜찮아요, 다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최악의 소통법이다. 이렇듯 답답한 고집불통들은 자기 감정과 생각을 숨긴 채 무슨 대화를 나누든 그저 고개만 끄덕인다. 그러나 막상 일을 시작하면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만 움직인다. 설사 자신을 번거롭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일지라도 그걸 감내한다. 그들의 진심은 어쩌면 또 하나의 생명의 동아줄일지 모른다. 황소고집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고집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 홍기가 꽉 찬 K가 있다. 그의 어머니에겐 누구에게도 양보 못할 원칙이 하나 있었다. 이혼 가정에서 자란 여성과는 절대로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꼭 나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주 강경하게 그것을 아들의 배우자 기준으로 삼았다. 그 때문에 K도 번번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한 번은 성격은 물론이고 모든 면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다. 그런데 그녀는 이혼 가정의 딸이었다. 그녀의 부모는 이혼 후 각자의 가정을 이뤄 생활하지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K의 어머니는 그녀를 만나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K는 어떻게든 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보려 노력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죽어도 안 된다는 대답뿐이었다. 사실 K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 일로 주변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면서 자라 마음에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게다가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K를 위해 이혼만은 안 된다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혼 문제는 어머니 마음의 병이었다. 고집이 센 사람은 언뜻 보면 매우 이성적인 것 같다. 항상 원리와 원칙을 근거로 얘기한다. 늘 정의와 옳은 일을 외치는 그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이 문제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 부분에서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완고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반응은 타인에게 위협과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기 방어이다.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상대를 편안하게 한다. 벼가 바람에 흔들려도 멈추지 않고 익어가듯 강물이 바람에 일렁이며 멈추지 않고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 그들은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한다. 하지만 황소고집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들은 감정에 북받쳐 자기 생각과 의견을 끝까지 고집한다. 융통성 없는 사람들. 남편 때문에 고민이 많은 여성이 상담실을 찾았다. 그녀는 남편이 왜 옳은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 설명해줘도 효과가 없다며 답답해했다. 감정이 다소 격해진 그녀가 상담사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흡연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흡연이 몸에 해로운 건 사실이죠. 거봐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맞는 거잖아요. 상담사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남편은 담배를 끊지 않을까요? 상담사는 말없이 웃음을 내보였다.
그러자 그녀는 더 화가 나서 말했다. 그 사람은 대체 왜 맞는 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효과가 있던가요? 아니요, 그래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체 왜 잘못된 걸 알면서 하느냐고요. 고집이 센 사람은 언제나 옳은 이유와 근거를 들어 말한다. 그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그들은 종종 흑백 논리, 절대화된 생각을 주장한다. 옳고 그름에 집중하고 증거를 들어 설명한다.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다른 사람도 본인의 생각이 동의하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부분적인 것에 집착한다. 전체적인 상황을 놓치고 사람들에게 쉽게 꼬리표를 붙인다. 결과를 확대화한다. 실수를 하나만 저질러도 그걸 확대해 해석한다. 전형적인 예로 상사에게 혼이 나면 이제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일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둔다. 다른 사람은 이미 잊은 일을 혼자서만 마음에 품고 있다. 과거의 생각과 관념을 고집하며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지 못한다. 이러한 편집적 고집을 심리학에서는 비이성적 신념이라고 한다. 이것이 자신이 융통성과 창의력을 포박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로 인해 주변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고 관계에도 마찰과 불화를 일으킨다. 다음 문장을 읽어보고 당신이 가진 고집불통의 모습을 점검해보자. 일할 때 꼭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실적이 좋으면, 업무 능력이 탁월하면 반드시 진급해야 한다. 일이 잘못되면 그에 맞는 질책과 벌을 받아야 한다. 일 처리를 잘하지 못하면 반드시 해고될 것이다. 상사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전문가는 절대적으로 옳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는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타인은 나의 주장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모든 일에는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 제도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한다. 목표는 없고 원칙만 있는 사람들. 총무팀 Z팀장은 고집불통 스타일이다. 그는 직원들의 출퇴근과 회사의 창고 관리를 담당했는데 원칙을 매우 중시해서 모든 일에 예외가 없기로 유명했다. 하루는 기술팀의 제품 개발에 문제가 생겨 비상이 걸렸다. 팀원 전체가 야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술팀 팀장이 저녁 식사는 배달시켜 먹자고 했다. 일의 흐름을 끊고 싶지 않았던 직원들도 동의하며 오늘 안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서로를 다독였다. 이때 갑자기 Z팀장 특유의 고집이 등장했다. 그는 회사 사무실은 통풍이 잘 안되므로 바람이나 쐴 겸 밖에 나가서 저녁을 먹자고 했다. 사무실에서 밥을 먹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므로 식사는 반드시 밖에 나가서 하거나 탕비실에서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팀 팀장이 그와 대화를 시도했다. 오늘은 좀 특수 상황이고 지금 밖에 나가도 문 연 식당이 없을 겁니다. 그럼 일도 제 시간 안에 마치지 못할 것 같고요. 오늘 한 번만 좀 봐주세요. 그러고 싶지만 저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규정을 집행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어쨌든 배달 음식은 안 됩니다. 고집불통들은 결과와 관계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 오로지 원칙에 집중한다. 인간미 없는 그들은 종종 원망과 질타의 대상이 되곤 한다.
그로 인해 일을 망치거나 구성원의 사기가 떨어지기 일쑤다. 부드러움으로 고집을 꺾는 기술. 만일 독불장군과 대화를 해야 한다면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는 희망은 버리자. 계속적으로 의견을 충돌하면서 시비를 가려내려고 접근한다면 당신 역시 고집불통으로 변할 수 있다. 1단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자. 고집불통들은 오랫동안 자신만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왔다. 감정적으로 단절되어 있거나 실수나 판단착오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을 잘 관찰해보면 표정이 단조롭고 동작도 매우 딱딱하다. 어딘지 모르게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들의 긴장된 정서는 생각에 집중하게 만들어 자기 주장을 더 확고하게 견지하도록 유도한다. 서로를 존중하며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고집불통과 원활하게 소통을 이어가는 핵심이다. 긍정적인 정서는 마음을 풀고 생각의 융통성을 더해 시야를 넓혀준다. 더 많은 가능성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가벼운 주제로 화두를 시작하며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자. 2단계. 터닝 포인트를 기다리자. 마음이 편해지면 여러 변화가 생긴다. 소통의 분위기가 호전되며 먼저 유머를 건네기도 한다. 서로를 인정하는 말을 하기도 한다. 말이 많아지고 더 많은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전과는 다소 다른 표현을 한다. 예를 들어, 이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했던 말을 세상에 어디 절대적이라는 게 있나요? 라고 말한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거나 방어 태세를 푸는 등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3단계. 목표를 찾자.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이제 대화 목적을 찾아가자. 서로가 이 대화에서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가 한 말 중에 어떤 부분을 당신이 인정하는지 명확할수록 좋다. 고집불통인 상대를 바꾸려는 게 아니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상대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진정성이 있게 전달하면 된다.